사실 내 창업 이력은 좀 특이하긴 하지. 한 회사에서 뭐 사원, 팀장, 이사, 대표이사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독립분사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4년 정도 이 한 일을 하면서 팀장 때부터를 시작하면 한 20명 넘게 이제 직접 뽑아보고 가르치고 뭐 온보딩, 오프보딩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성장할 사람들과 그냥 물경력으로 조금 남을 사람들이 이제 대충 구분이 가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이제 물경력으로 남을 사람들은 조금 특징이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조금 안타까워.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좀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좀 마인드셋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신입들한테 꼭 해주는 말들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요것만 좀 잘 알아도 만약에 지금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신입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취준생이라면 어떻게 마인드셋을 조금 갖고 회사 생활을 시작해야 좋을지 조금 인사이트를 얻어갔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신입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자, 첫 번째는 대의명분이나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거를 신입 때 세우지 말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하고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근속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나도 처음에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처음에 사람을 뽑을 때는 이런 사람들 위주로 많이 뽑았단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기가 창업가가 꿈인 사람들, 뭔가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지. 물론 잘 맞는 사람도 있었지. 근데 이 창업가들은 자기의 비전이 이제 창업이잖아. 그래서 자기를 창업가 수준으로 조금 다뤄달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온보딩 수준을 진짜 창업가 수준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내가 아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쏟아부어서 이제 같이 성장을 잘 했는데, 이 사람이 잘 성장하다가 이제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한 거야. 근데 나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미 창업가라는 큰 비전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극복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이건 꿈을 위한, 자신의 꿈을 위한 과정일 뿐이야 라면서 잘 이겨내길 바랬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왜 굳이 꼭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나는 어차피 창업가가 꿈인데 이 회사에 왜 이 정도까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창업가를 하는데 꼭 지금 이 길밖에 없는 건가? 다른 길도 있지 않나? 당연히 있지. 어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해진 길이 어딨어. 그거는 자기 생각 나름인 거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애매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애매한 비전이 자신의 버팀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흔들릴까를 조금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너무 시기상조여서 그런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한민국 구조가 그렇잖아. 학창시절, 대학을 포함해서 어떤 직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제 신입이 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내가 대충 대의명분 이유 비전을 이렇게 세우고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한 이 정말 많은 경험과 고민 없이 만든 이 대의명분과 이유들이 실제로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돼서 오히려 더 흔들리고 자기의 커리어를 완성하지 못한 채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대의명분 이유 비전 필요 없냐? 그거는 절대 아니야. 이거는 신입 때를 얘기한 거고, 대신 이거를 세워야 되는 나는 타이밍은 있다고 봐. 첫 번째로, 자,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톱니바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후 프로세스랑
내가 있는 회사의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수준, 거기까지는 일단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다른 사람의 어떤 피드백이나 뭐 도움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자기가 맡은 직무를 그냥 스스로 잘하는 수준,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는 걸 넘어서 개선점을 제시를 하고 실제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수준, 여기까지 된 사람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한 사람들이 나는 대의명분 이유 비전을 같이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 물론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세울 필요는 꼭 없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같이 나는 쌓여간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된 후에 그 사람이 세운 대의명분 이유 비전은 굉장히 단단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려울 때 결국에는 이걸 이뤄낼 수 있는 과정이다. 내가 하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명확히 정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어려움을 이겨낼 확률이 크다. 라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장을 판단할 때, 어떤 자신의 성장을 판단할 때 시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거의 신입들은 무조건 하는 질문이 있거든, 나한테. 첫 번째로, 내가 잘하고 있나요? 이거 무조건 질문하고, 내가 재능이 있을까요? 또 질문 많이 하고, 세 번째, 일이 재미없어요. 요런 거 제일 많이 상담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통은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이때 질문 제일 많이 하고, 최장이 이제 1년 미만까지, 1년 미만 신입들한테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질문이 들어와. 근데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이 3번 있잖아, 일이 재미없다는 거. 요거는 사실 일이 재미없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뭘까라고 항상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이 일을 못해서 재미없는 경우가 조금 많아.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자기가 잘하는 게임은 재밌잖아. 약간 그런 논리거든. 그래서 적어도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투여돼야 되는 시간이 존재를 하는데, 그걸 이제 뭐 3개월에서 6개월짜리가 일이 재미없어요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 시기상조라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 2번이잖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제가 재능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근데 이런 질문들은 또 왜 이 사람이 질문을 할까라는 걸 본질적으로 내가 조금 고민해 봤을 때, 이거의 본질은 약간 비교인 것 같아, 비교. 근데 비교를 할 때 이제 대상이 분명히 있겠지? 그래서 주로 비교 대상은 이제 남이랑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입사 선배들, 약간 요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지. 만약에 회사에 뭐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뭐 롤모델 같은 사람들, 일도 잘하고 뭐 연차도 높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근데 이제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 비교를 할 때. 왜냐면 나를 포함해서 뭐 팀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모회사에서 같이 독립분사 창업한 형제 기업의 대표님들, 그 다음에 팀장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 최소한 진짜 3년 동안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일하고 뭐 주말도 반납하고 공부도 계속하고 약간 이런 분들이 그 위치까지 올라간 거거든. 근데 신입들은 그거를 다 무시하고 지금 이 시점만으로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를 판단을 하려면 반드시 기간으로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선배님들은 알겠고, 근데 나랑 같이 들어온 동기가 있는데 걔랑도 내가 실력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이것도 사실 기간으로 조금 봐야 되는 게, 뭐 직무가 사업계획이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뭐 산업이나 뭐 사업이나 여기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뭐 하다못해 책 하나를 더 봤든 뭐 관련된 컨텐츠를 구독해서 계속 꾸준히 봤든 굉장히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현재 시점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또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의 성장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나와 비교해야 돼.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랑 비교해야 돼. 그리고 그 기간을 6개월 정도는 텀을 줘야 돼. 왜냐면 나도 절대적인 시간을 투입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은 있잖아. 그래서 그 시간은 스스로한테도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나와 비교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물론 경쟁사회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6개월 전에 나보다 더 성장했냐 내가 성장했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스스로 6개월 전에 나와 비교를 해가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는 스스로 판단했을 때 성장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성장하는 회사니까 만족스럽게 다니면 되고 만약에 내가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개인한테 엄격한 사람이 있고 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상급자한테 가야 돼. 뭐 팀장님이나 뭐 대표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제가 성장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지. 그래서 상급자가 너는 성장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근데 상급자가 봤을 때도 야, 넌 내가 봐도 아니야. 너 스스로 봐도 아니지? 약간 이런 피드백을 들었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니까 이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빨리 물어보고 개선을 해야겠지. 너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신입들은 대의명분이나 이유나 비전을 세우는 거를 조금 천천히 실력을 쌓아가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장을 판단할 때 꼭 지금 시점으로만 비교하지 말고 꼭 기간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진짜 성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해. 나도 지금 비즈니스 문서 전문 교육회사인 주식회사 블렌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성장에 진심인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은 나와 내 사람들을 같이 성장하면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 나는 더 행복을 느끼는 편이어서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도 이런 마인드로 성장에 진심인 사람이라면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밑에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고 나는 앞으로도 이런 회사 생활에 관한 거나 뭐 비즈니스에 대한 팁이나 이런 생각들을 나눌 생각이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해서 앞으로 이런 팁들 안 놓치기를 바랄게.